네, 오늘은 이혼론의 세상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론의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 강의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죠? 자, 나라고 하는 고유한 나로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원아도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빤쭈만 입든지 다 벗고 다니든지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이쪽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어떤 하나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원론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라는 게 있다 치면 이 바다를 보는 나가 있기 때문에 저거 바다다 하는 거지, 그걸 바다라고 보는 나가 없다면 바다를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나로서 존재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원론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말해요. 이 사회는 음과 양,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리고 여자와 남자, 그리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게 없다면 플러스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치를,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나인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나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나와 너가 둘이 아닌 하나야. 둘인 듯한데 하나야. 왜냐하면 내가 딱 여신을 보면 여신을 보고 인식하는 이 나가 드러나는 거야. 근데 여신이 없다면, 저것을 보는 게 없다면 이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거 굉장히 아주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 그럼 여신이 나를 딱 봤어. 나의 표정을 보고. 그러면은 그것을 인식해서 너 안에의 의식 상태의 해석기가 나와. 여러분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대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게 있는 것에서 이것의 투영을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달이 있고 해가 있다고 쳐요. 달이 없으면 해라는 게 없어요. 달이 있음으로 해서 해가 있는 거야. 해가 있음으로 해서 달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달의 속성이 있고 이 해의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 이것처럼 나와 너는 달라요. 이 달과 해처럼. 그러면은 이 달의 속성이 찬성질이다 하면 이 해의 속성은 따뜻한 성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달은 찬성질이다 하면 자기가는 차다는 걸 몰라요. 그죠? 자기가 차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 달의 성질과 다였을 때, 아, 저거 어떻다 하는 내 안의 걸로의 해석이 나가.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해는 자기가 따뜻하다는 성질을 알까 모를까? 몰라. 그냥 자기 자체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 그러면은 이제 이 찬성질의 달이 이 해를 경험해서 내 걸 가지고 저걸 경험한 것을 이렇게 투영해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해가, 아, 나 따뜻하다는구나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따뜻하다 하는 것에도 어마어마한 이 차원이 있어요. 같은 맥락 하나의 따뜻함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잘해요. 아, 좀 원장님 오늘 기분이 어떨까? 아, 기분에 따라 나의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거예요, 그죠? 오, 원장님은 진짜 어떤 세계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나의 안전한 세계를 원해. 그래서 뭐라고 말해? 원장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게 오는가에 따라서 나의 안전이 내가 조금 뭔가로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내가 원장님 사랑해요 했을 때 이 사랑해요는 어떤 사랑해요일까요? 의존? 진짜는 몰라. 진짜는. 근데 이제 그걸 들은 사람이 이 사랑해요에 그 사람의 어떤 의식이 있겠지. 나를 뭔가 사랑이라는 그 어떤 걸로 지금 이렇게 해주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 수 있어. 나. 그 말을 쓴 나만. 이 강의는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여신한테 귤을 하나 줬어. 근데 여신은 그 귤을 받고 어머 나만 이렇게 챙기시다니 이렇게 맛있는 귤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귤을 왜 줬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여신이 사부님 이 귤을 왜 주시는 건가요?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여신 좋으니까 주지. 그 말에 진실이 있다 없다? 몰라? 몰라. 내가 했는 그 말은 그냥 내 상태에서 나의 어떤 필요로 했는 말이지 거기에 진실은 그 말 속에 있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말을 가지고 살아요. 말을 가지고. 자, 예를 들면은 단호님이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불편한 일이 있어서 다 해결을 했어. 해결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물어봤어, 이제 현명하게. 근데 그 사람이 나 당신한테 뭐 크게 불편한 거 없다. 그 말이 진실일까요? 진실 아닐까요? 몰라요. 예, 그냥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대가 그런 말을 하면 또 거기에다가 자기 걸로 뭔가 확 붙잡아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또 안정감이나 뭔가로 이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이 밖의 대상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실은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붙잡든 간에 그 붙잡는 거 좋은 걸로 붙잡아도 그것은 오류를 또 만들고 안 좋은 걸로 붙잡아도 오류를 만들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게 진실은 모른다라는 항시 여러분들이 비워놔야 돼. 진실은 모른다라는 걸 비워놔야 내가 뭔가 빠지지가 않아.
자, 그러면은 이제 달이 찬 성질이고 태양이 따신 성질이라 그러면 이 것들은 자신들이 어떤 성질인지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 달을 만나서 가지고 와서 내 안에 것 가지고 따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해가 따신 해가 되느냐? 해가 따신 해가 돼? 해가 따신 해가 돼?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로 한번 가져와 봐요. 여러분들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한단 말이야. 관계. 똑같아. 여신이 있고, 내가 있고, 원화가 있고, 여신이 있고, 다 똑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화가 그러는 거야. 아우, 여신은 왜 저렇게 까칠하지? 예. 뭐? 내가 까칠해? 아니, 듣도 보다 못한 얘기를 지금 나한테 내가 까칠하다고? 아니, 뭐 저런 게 있어. 희한하네. 웃기고 자빠졌네. 어떤 오류야, 여신? 나만이 해서. 이건 자기 몫이야. 상대가 까칠하네 하고 보여준 걸로 까칠함을 막 휘말려 일으켜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가 까칠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너를 까칠하다고 해서 너가 까칠한 사람이 됐는가? 아니면은 내가 본래 그냥 나로서의 어떤 성질이 있어. 그 성질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 사람은 자기 안에서의 뭔가 까칠하다고 해석하는 이 사람 안에 뭔가가 충족이 됐구나. 나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이 없어. 뭐가 문제야? 잘 고민을 해봐요. 약간 어려운 듯한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나는 해고, 저 대상은 달이야. 그러면 누가 이 달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 걸로 느끼고 해석한 것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 나의 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휘말릴 필요가 없잖아. 해도 요인이 있잖아요. 응? 인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그 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불러일으키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내가 그러면 내 걸 죽이고 없애야 돼? 뭐 예를 들어 시비가 붙었다. 내가 어떤 요인을 제공을 했기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죽여 없애야 돼? 그러면은 또 해명이를 만나면 해명이는 그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 상대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문제가 없어. 붙잡을 게 없어. 그렇다 그러면 남는 건 뭐야? 아, 너는 너의 성질에서 나를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공감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걸 그걸로써, 존중해야 돼. 근데 그것을 내 걸로 이제 가져와서 막 관여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쩌라고? 잘생긴 우리 홍아가 나를 만지면 설레는데 어쩌라고? 근데 파트너가 있다고 설레면 안 돼! 뭐 어쩌라고? 그 상대가 느끼는 것을 어쩌라고?
엄청난 폭력이란 얘기야, 이게. 폭력. 상대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지금 문제시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폭력인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힘들어하고 어떤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내 걸로 가져와서 존중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똥을 여신은 막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지를 않아. 그렇다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똥을 내가 막 먹거나 몸에 바르거나 하지는 않아. 왜? 이 이원론의 세상인데서는 더럽고 깨끗하고를 우리한테 심어놨어. 보이지 않는 칩을. 근데 그것을 나는 필요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이 똥을 더럽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강하게. 그렇지만 심어놓은 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칩에 의해서 더럽다라는 거에 대한 것은 있어. 이 이원론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 칩을 내 안에 심어 놓은 거야. 똥을 더럽다. 저건 남자다, 여자다. 이건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이원론에서 세상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틀 지어져야 돼. 이 틀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무너져.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이 무너지잖아? 그러면 이 세상 무너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것을 파괴하잖아? 그럼 무너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유지돼. 만들어진 것들로 붙잡아서 틀 지어지는 걸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이 그것을 고유한 나한테 필요해서 보이지 않는 칩을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아닌데 그것이 나인 것처럼 완전히 중독돼 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이 무조건 벌레가 바퀴벌레 죽일까?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칩에 의해서 그냥 무작위하게 막 그렇게 이 생각을 거기로 고정시켜 버리는 게 지금 그 틀 지어진 사람들의 특성이야. 그러면 그 틀로부터 고유한 이 나로서 생각, 사유, 지성, 이성, 합리성을 하려면 이것도 보고 이것으로서도 느끼고 봐야 돼. 오늘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어떤 믿음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 확신 없는 사람 없어. 우리 안호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 안호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아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도 있었어. 그때 뭐라고 했어?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 생각과 망상을 지나치게 확신하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 합리적으로 보는 이성에 이거에 의식을 못 써주다 보니까 결여된 거야. 균형이 어긋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만 있는 거야. 이 만들어진 세상이 심어놓은 이 칩에 나만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지금 그것을 믿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관계에다가 얼마나 큰 폭력을 휘두르면서 엉망진창으로 자신 주변의 에너지를 비틀어내는지를 몰라. 비틀어진다라는 것은 편안하게 뭔가 흐르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에서 뭔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이렇게 비틀리는 거야. 자기만의 중심성에 빠져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법상으로 이렇게 원장님의 대상,
아상, 법상, 그리고 이쪽에는 공상이라고 하는데 이 공상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하려고 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에서 법상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대로 살 수 있는 그 틀지어진 칩이 들어있구나. 그 칩이 여러분들이 외부를 보고 해석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드라마를 막 쓰는 거야. 드라마를 써놓고 누가 드라마 써? 자기가 그런 드라마를 스토리를 이야기를 써놓고 그 안에서 이제 온갖 역할을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심파를 찍었다가 화내는 막 악녀 역할을 했다가 너무 도취되어 있는 거야. 그 세계에서 자신이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함께 상생하는 저 대상은 없어. 너는 없어. 근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나도 보고 저것도 본다면, 내가 해고 저 상대가 달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서로 이제 그 성질이 보이게 돼. 성질이 보이면 내가 내 의식의 칩에서 저것을 보고 해석해서 자는 저래 하는 걸 내는구나. 이 강의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관계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친구하고의 관계, 부모하고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대입을 해봐.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고 하는 거 안에 이 세상이 틀지어진 칩이 있어. 보이지 않는 칩이. 잘해야 된다. 못하면 누가 나를 무시할 거다. 누가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건 그 사람의 그냥 견해이고 그 사람의 세계에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사람 건 거야. 근데 그걸 하지 마라. 잘못됐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다. 아이고, 그거는 엄청 어리석은, 나 너무 어리석어요. 이 얘기와 같아. 상대가 했는 말을 가지고 자기가 휩쓸려 버린 거야. 이런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이원론이라고 하는 세상, 이건 굉장히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 팟빵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원론의 세상이라는 걸 지금 당장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의 힘듦은 이런 구조로 힘들다는 것을 진짜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 존중. 그리고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지.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대상, 햇님이, 야, 너는 좀 차가운 사람이네? 했다고 해서, 나 차가운 사람이구나. 이 달의 입장에서는 차가움이 없어. 자기의 고유한 성질에서는 차갑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는 너는 나를 느낄 때 차갑게 느끼는구나. 너는 느끼는구나. 내가 차가운 사람이 돼서 나를 그렇게 보다니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공감. 뭐가 문제야?
뭔 거기에다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게 아련히 뭐 이상한 막 말들을 갖다 붙이면서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희한한 그런 어떤 폭력을 막 휘두르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 애주 문제가 있다가 티칭을 받으면 뽕! 문제가 없네요 하듯이 뭐가 문제야? 금강?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안전이 없다 하고 불안하다 하고 아노님 왜 상대가 너를 챙겨줘야 되며 다 누구나 그냥 엄청나게 치열하게 자기들의 삶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느라고 엄청 애쓰고 있는 존재들이야. 우리 한우가 진우를 봤을 땐 느린 것 같지만 우리 진우의 그 성질에서는 느린 게 없어. 느린 게 없어. 느린 게 있다라는 걸 안다면 저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막 빠르게 막 하는 어떤 그런 흐름에서 그 말이 안 나오겠지. 이것은 크게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떼고라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의식에 이러한 명확한 지성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는 틀 지어진 채로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에고의 세상, 이 만들어진 세상 자체가 에고의 세상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까르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뭐 꽃 모양을 만들어 놨다면 이 꽃이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되기도 해요. 알레르기를 막 일으켜서 독이 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해놓은 것이 또 어떤 개인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틀지어진 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만들어진 세상이 이렇게 틀지어진 것이 법이라 치면 이 법 위에 개인의 또 존엄성이 있어요. 개인의 존엄성이. 그래서 이 만들어진 세상의 틀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이 개인의 존엄성이 좀 더 편리하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속성으로 유지되어져야 되지만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또 존엄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으로서의 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랬었을 때에 이 개인의 존엄성에서 나의 존엄성이 있듯이 저 상대의 존엄성이 있다 하는 걸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다른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질감을 느끼는 거야. 근데 이질감 느낄 이유가 있나? 나는 나로서의 고유한 나가 있듯이 저것도 저것으로서의 고유한 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해와 달과 같이 너무나 다른 이 성질이 잘 화합하고 소통하고 조율하려면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뭘까? 잘생긴 남자분? 사랑?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뭐야? 아까 그랬지? 엉화한테 나오는 사랑이랑 내가 지금 사랑은 같이 맞출 수가 없어. 사랑이 뭐야? 알 수 없는데 사랑이라고 해? 예, 아주 중요한 말이야. 물론 아주 사랑 굉장히 최고의 묘약이죠, 그죠? 그렇지만 몰라요,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건 이 해와 달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른다는 거. 이 달이 해를 알 수 없어요. 모른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금강 남편 현경이랑 살고 있지만 현경이 몰라. 진짜 현경이 알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나 지금 원장님이랑 30년 가까이 살았어도 나 원장님 몰라. 아는 것은 그냥 작은 표면, 수박 겉에처럼 작은 표면은 알 수 있어.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더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렇듯이 여러분들 의식 안에 굉장히 만들어진 이 세상의 칩으로 너무 섣부르게 안다라는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저거 나 다 알아. 딱 보니까는 눈 쌍꺼풀에서 좀 예쁘네. 쟤는 좀 눈 쌍꺼풀도 없고 좀 못돼 보이네. 뭔가 자기 수준으로만 보는 거지.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는 듯이 돼. 자하고 내가 뭔가 안 맞을 것 같아. 뭔가. 자, 그런데 이 해와 달이 서로 상생하려면 이 해는 달을 품을 때 상생을 하고 이 달은 해를 품을 때 상생을 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해와 달 같은 두 개의 그런 높은 어떤 큰 의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내가 안호를 품으면 안호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상생하고자 하면 상생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딱 아니다라고 필요로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걸 굉장히 잘 놓치고 가볍게 생각을 해요. 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봤어. 안호야, 너 지금 좀 기분이 어떠니? 하는데 네가 기분 알아서 말라고. 이러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왜? 내 기분 알아가지고 어떤 날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거나 물어봐서 상대가 뭔가 얘기를 해주면 그걸로 조금 그걸로 상대를 이제 이해하거나 조금 알았다. 그 아는 걸로 이제 다음에 어떤 운용을 조금 하거나 근데 그것도 또 다른 안호의 상태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어제의 오늘 안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안호는 어제의 안호가 아니야. 어제 경험은 어제 걸로 끝났어. 오늘은 또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의 어떤 상태나 또 몰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몰라야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거나 알려고 하는 내 것이 빠진 것에서 일어나는 마법의 형성이 돼. 관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일하러 가서든 일반 또 교류하는 관계에서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참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나라는 거 안에 대상의식이 심어놓은 칩을, 보이지 않는 칩을 딱 가지고 그걸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안 해? 틀렸어. 저렇게 하는 건 날 무시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것은 지금 날 존중하지 않는 거고 마구 진행하는 거야, 이야기를. 그럼 그 이야기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 진행한 거에 따른 감정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 감정이. 그래서 감정은 그 사람 의식의 수준이다. 그 사람 의식의 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굉장히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의식 수준이 뭔가 자기식에 너무 중심성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한번 체크.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아, 그러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나는 어떤 것을 좀 더 그러면 보완할 수 있을까가 나오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의식이 크고 넓고 확장되어져서 나도 있지만 저것도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달인 것처럼 저가 해다라는 걸 보는 사람은 감정이 일어날 게 없어. 왜냐하면 저 해가 해로서의 그 성질의 것이 나와서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 외부를 존중하면, 저 외부가 그렇겠구나 하고 공감을 한다면 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 왜 한숨이 절로나? 답답해 가슴이? 너무 외부의 탓, 저것들이 문제야. 저것들이 나만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라든가 자기식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난해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나는 답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칩에, 감옥에 너무 좁은 의식으로 갇혀 있어서 이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지, 답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이 보이지 않는 칩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막 나가.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한테 또 항상 하던 말을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그 틀을 유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것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위에 이거보다 조금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존엄한 가치로운 나가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좀 궁금해하거나 들여다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명상 수업을 하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비추는 거야. 그렇게 비추어서 이 나라는 거에 대한 정체를 확연하게 알아버리면 이제는 이 만들어진 세상과 이 나를 잘 조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이 세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대상과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조화롭게 뭔가 이렇게 일을 풀어내거나 대화하는 거나 소통하는 거, 조율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난항을 겪는 거야. 이 대상의식의 것을 가지고 내 이 중심에 빠진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여기서의 명상은 이 대상의식에서 살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만 이거와 다른 또 나의 고유한 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관심 가져서 회복하면 이 둘을 어떻게 지금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가 저절로 나와. 그래서 지금 저나 원장님이 살고 있는 건 우리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 지금 현실을 너무 자유롭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안하무인으로 이 만들어진 세상의 틀을 무시하면서 깨면서 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게 지켜요. 룰과 법칙을.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이 밝은 양심이 조금도 이게 뭔가 허용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지간하면은.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에는 엄청 이게 막 가슴이 많이 따갑죠. 그렇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이 법칙에서 명분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굉장히 힘있게 또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뭐 깨달았다고 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삶 아니에요. 그것은 만들어진 관념이, 마치 깨달으면 만들어진 세상에 에고적인 까르마를 다 뭔가 마치 사라져 소멸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이 관념의 세상이. 그렇지만 그냥 그 깨달은 어떤 그 본래 고유의 나가 드러난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살려면 필요한 몸이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몸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그것에 나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그 이치를 다 깨달아 버리니까. 이 몸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렇지만 8시간은 자야지 나는 괜찮아 하는 이 틀은 없다는 거야. 꼭 먹어야지 산다는 그 틀은 없다는 거야. 그냥 필요한 만큼 자도 충분히 문제가 없고 필요한 만큼만 먹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고 더 먹어도 문제가 없고 필요해서 더 자도 문제가 없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잠 못 자면 문제고 조금만 배가 설사를 해도 문제고 조금만 뭔가가 색다른 게 일어나도 막 문제고 두려움, 새로운 뭔가 어떤 변화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으로 무조건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속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이 틀에서는. 그래서 늙는 거 두렵고 허용 안 하고 몸에 조금 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 근데 이 큰 흐름에서 보면 그냥 이 큰 흐름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게 삶이에요. 변화해야 되는데 막 늙는다고 뭐 안 늙으려고 생쇼를 한다든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런데 뭐 내 사랑하는 막 가족이나 누가 막 죽을까 봐 두렵다는 말을 나 그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 봤어? 응? 그런 생각을 왜 할까? 그냥 이 삶은 그렇게 흐르고 변화하고 그게 이 삶인데 어떤 남자를 만나다가 헤어졌다 쳐? 왜? 배신을 당했다느니 버림받았다느니 오빠가 좀 집을 안 돌봤다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이 삶이에요. 그냥 이 삶은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던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왔고 이 세상으로 왔다가 또 조건이 되면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명상의 법칙에서 오는 거 잘 잡아주고 가는 거 잘 놓아줘라 이 말이야. 내 식대로 막 이거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용 쓰고 추잡다 이 말이야. 더 너덜너덜해져 정신이 영혼이. 제발 누가 나한테 뭐 하나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주면 안 주는구나. 저 사람의 어떤 것에서는 존중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삶에서 이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이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 나가, 이 작은 나가. 그 지 뜻대로, 지 욕심대로, 지 기준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고통이야. 내 뜻대로. 이 큰 흐름에 하느님의 이 세상을 운용하는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자기 뜻대로 지가 뭐라고 바닷가 해변에 모래알갱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사람이고 생명들이야. 또 그 생명들 하나하나를 이 세상을 돌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또 존재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비춰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이 만들어진 세상이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치매작용인가, 아니면은 이게 나도 있지만 또 저 상대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놓고 보는,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의식인가, 그거를 좀 비추어 본다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좀 더 비춰줘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좀 설정해 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자신의 가슴에다가 질문을 해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비전을 심어야 돼요. 비전을 심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 그냥 자고, 먹고, 또 일하러 가고, 재미 찾아서 좀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나이든 고지식한 꼰대와 같은,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어떤 어른의 모습이 똑같이 여러분들한테도 따라갑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어떤 비전을 심으면 그 비전에 맞추어서 이게 지금 비전으로 가는 길인가 주변에 이리저리 마구 휘둘리면서 누가 산에 간다니까 산에 가고, 누가 바다 간다니까 바다 가고, 누가 서울 간다니까 서울 가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심어놓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가슴에 그런 어떤 비전, 방향성을 좀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